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해 믿기 어려운 단독 보도가 터졌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박덕흠 등 전 현직 국회부 의장들과 이재명 대통령이 비공개 골프 회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자리에 최근 연임 개헌 논란의 중심에 섰던 조정식 국회의장까지 있었다는 것. 정청래와는 그렇게 거리를 두더니 왜 하필 지금 국민의힘 중진들과 골프였을까요? 그리고 이 만남에서 대체 무슨 이야기가 오갔던 걸까요? 이제 이걸 최근 김민석의 행보까지 함께 놓고 보면 상당히 묘한 그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에 앞서 오늘 내용이 더 많은 민주당원과 민주시민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영상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우선 한 가지부터 분명하게 하겠습니다. 대통령이 야당 의원과 골프를 친 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통령은 야당도 만나야 합니다. 보수 정치인도 만나야 하고 자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정치라는 게 내 편하고만 밥 먹는 일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힘 의원하고 골프를 쳤다. 이 사실 하나를 가지고 문제를 삼고 싶은 게 아닙니다. 제가 궁금한 건 왜 하필 이 사람들이었느냐는 겁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주호영, 박덕흠 등 국민의힘의 전 현직 국회부 의장들과 골프 회동을 했고 그 자리에 조정식 국회의장까지 함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달 초에는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 등과도 골프 회동을 했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다른 국민의힘 인사들에게도 대통령과의 골프 제안이 있었다는 정치권 이야기가 함께 등장합니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비공개 일정은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제일 먼저 떠오른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통합의 대상은 왜 자꾸 밖에서만 찾습니까? 민주당 안에서 대통령과 조금 다른 목소리가 나오면 자기 정치, 당정 불일치, 엇박자, 분열 이런 무시무시한 단어들이 우르르 따라붙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중진들과 만나면 갑자기 단어가 바뀝니다. 통합, 소통, 외연확장, 협치. 참 신기합니다. 내부의 이견은 분열인데 외부의 경쟁자와 골프를 치는 것은 통합입니까? 저는 이 기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이번 명단에서 박덕흠이라는 이름은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낯선 이름도 아닙니다. 박덕흠은 과거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 활동할 당시 가족이 소유 운영하는 건설사들이 국토교통부 및 산하 공공기관, 서울시 등으로부터 1,000억, 2,000억 원이 넘는 공사 수주 및 신기술 사용료를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람입니다. 심지어 해당 사건으로 국힘을 탈당했고 해당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최종 패소하기도 했죠. 제가 박덕흠을 만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이면 박덕흠도 만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국민의힘 의원에게 허용하는 정치적 관용을 민주당 내부의 다른 목소리에도 허용하라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과한 요구입니까? 정당이라는 건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적는 비서실이 아닙니다.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더라도 방법을 두고 토론하고 정책을 두고 논쟁하고 때로는 대통령에게 그건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집권 여당입니다. 그런데 내부에서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불편하고 밖에 있는 야당 중진들과는 편하게 골프를 칠 수 있다면 지지자들은 당연히 묻게 됩니다. 대체 이 정부가 생각하는 우리 편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번 보도에서 저는 박덕흠보다도 훨씬 더 눈에 들어오는 이름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조정식 국회의장입니다. 왜냐하면 조정식 의장이 불과 얼마 전 대한민국 정치권을 뒤집어 놓은 발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현직 대통령의 연임 문제였죠. 물론 해당 사건이 확대되자 현직 대통령의 연임과 관련된 당시 발언은 원론적인 취지였다고 해명했고 청와대도 즉각 선을 그은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그 입장을 그대로 존중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하필이면 얼마 전 현직 대통령 연임 문제로 엄청난 논란을 일으킨 국회의장. 그리고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붙이려면 결국 국회에서 폭넓은 정치적 합의가 필요한 상황. 그런데 그런 조정식 의장이 이재명 대통령, 국민의힘 전 현직 국회부 의장들과 한 골프 자리에 있었다는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저 자리에서는 대체 무슨 이야기가 오갔을까? 궁금해하면 그게 그렇게 이상한 일입니까? 의혹을 사실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정치인은 왜 이런 의혹이 생기는지를 생각할 의무도 있습니다. 특히 연임이라는 문제는 대통령의 임기와 대한민국 권력구조 자체를 건드리는 엄청나게 민감한 문제입니다. 이미 한 차례 조정식 국회의장의 발언으로 나라 전체가 시끄러웠습니다. 청와대까지 나서서 연임은 불가능하다고 진화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조정식 국회의장이 대통령과 국민의힘 전 현직 국회부 의장들과 골프를 쳤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청와대라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어떤 취지의 자리였다. 개헌과는 무관했다. 야당과의 협치를 위한 자리였다. 국민들이 쓸데없는 상상을 하지 않도록 투명하게 설명하면 됩니다. 비공개 일정이라 확인할 수 없다고만 하면 의혹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빈 공간이 남습니다. 그리고 정치에서 그 빈 공간을 채우는 건 항상 추측입니다. 정치는 사실만으로 평가받는 게 아니라 어떤 장면을 국민에게 보여주느냐로도 평가받습니다. 오해를 받았다고 화를 내기 전에 왜 국민이 그렇게 오해하게 됐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최근 김민석의 행보까지 같이 놓고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묘하게 퍼즐이 한 방향으로 맞춰지기 때문입니다. 김민석이 최근 당대표 선거에서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완벽한 당정일치. 실제로 김민석은 당대표가 대통령과 국정 방향을 교감하고 눈빛만 봐도 맞출 수 있는 정도의 당정일치가 필요하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저는 이 표현을 들을 때마다 굉장히 이상합니다. 눈빛만 봐도 맞춰야 합니까? 그러면 당대표는 왜 선거로 뽑습니까? 눈빛 테스트를 해서 제일 잘 알아듣는 사람을 당대표로 임명하면 되지 않습니까? 민주정당에서 당대표와 대통령이 협력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협력과 복종은 다릅니다. 일치는 가능하지만 완벽한 일치를 정치의 이상으로 만드는 순간 정당의 자율성은 어디로 갑니까? 정당은 대통령이 틀렸을 때 대통령님, 그건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대통령을 흔드는 겁니까? 저는 이게 오히려 대통령을 낭떠러지에서 잡아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이 대통령 눈빛만 보고 네, 맞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 대통령에게 가장 필요한 정보가 사라지기 때문이죠. 권력자가 듣고 싶은 말만 들리는 조직은 겉으로는 가장 단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장 취약합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 아무도 브레이크를 밟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김민석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당 안에서는 완벽한 당정일치를 말하면서 밖으로는 통합과 외연 확장을 강조합니다. 김민석은 최근 발언에서 당정일치를 강조하는 동시에 과감한 인재 영입과 외연 확장, 통합과 연대를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저는 굉장히 묘한 정치적 구조를 보게 됩니다. 안으로는 대통령과 다른 목소리를 최대한 없애겠다. 밖으로는 보수와 중도까지 대통령을 중심으로 끌어오겠다. 여기서 가장 큰 의구심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 정치 질서에서 민주당이라는 독립적인 정당은 대체 무슨 역할을 합니까? 당 안의 다양성은 줄이고 대통령과의 완벽한 일치를 요구하면서 바깥의 정치 세력은 대통령을 중심으로 계속 끌어들이겠다는 방향이 계속 강화된다면 결국 정치의 중심은 정당도, 당원도, 정책도 아닌 대통령 개인에게 지나치게 집중되는 것 아닙니까? 이건 진보냐 보수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민주주의의 문제입니다. 민주주의는 다양한 생각을 하나로 없애는 제도가 아닙니다. 다양한 생각들이 서로 경쟁하고 설득하고 양보하면서 공존하는 제도입니다.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목소리를 하나로 만드는 건 민주주의의 완성이 아닙니다. 때로는 그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저는 이제 외연 확장이라는 말을 굉장히 조심해서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외연 확장은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외연 확장이란 기존 지지자를 버리고 새로운 지지자로 갈아 끼우는 작업이 아니어야 합니다. 내 편을 지키면서 새로운 사람까지 설득하는 게 외연 확장입니다. 10명이 있는 집에서 5명을 내쫓고 밖에서 5명을 데려왔다고 외연이 확장된 게 아닙니다. 그냥 사람을 바꾼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 지지층 일부가 불안해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자신들이 오랫동안 요구했던 검찰개혁, 당원주권, 민주당의 정체성, 개혁 과제에 대해서는 자꾸 너무 강하다, 외연 확장이 안 된다, 중도를 봐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국민의힘 중진들과는 골프를 치면서 적극적으로 소통합니다. 그러면 기존 지지자 입장에서는 이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왜 설득의 대상이 아니라 정리의 대상처럼 느껴지는가? 이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특히 정청래 문제를 다시 가져와 보겠습니다. 정청래가 대통령과 조금 다른 정치적 의견을 내면 자기 정치라고 비판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중진과 대통령이 골프를 치면 통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통합의 기준이 뭡니까? 대통령에게 가까워지는 건 통합이고 대통령에게 다른 의견을 말하는 건 분열입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말하는 통합은 사실 국민 통합이 아니라 대통령을 중심으로 얼마나 가까이 모이느냐는 거리 측정에 불과한 것 아닙니까? 저는 이게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개인을 성공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팬클럽이 아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이재명 대통령과 싸우기 위해 존재하는 정당도 아닙니다.
대통령과 당이 서로 협력하고 서로 견제하고 잘못하면 서로 고치면서 같이 성공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과 당대표가 눈빛만 봐도 100% 똑같은 생각을 해야 한다면 그건 당정 협력이 아니라 당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줄이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 문제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통령이 국민의힘 사람들을 만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만나십시오. 주호영도 만나고 박덕흠도 만나고 김태호도 만나십시오. 필요하다면 야당 지도부와도 밤새 토론하십시오. 대통령은 대한민국 전체의 대통령이니까요. 그런데 그러려면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든 사람들의 목소리도 그만큼 들어야 합니다. 밖으로 손을 뻗으면서 안에 있는 사람들의 손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외연을 확장하겠다고 뿌리를 잘라내면 나무는 커지는 게 아니라 반드시 쓰러집니다. 민주당 안에서 나오는 다른 목소리를 반명, 자기 정치, 분열이라고 먼저 규정하기 전에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까지 말하는가 한번 들어보면 됩니다. 정치에서 가장 무서운 순간은 사람들이 욕할 때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포기할 때입니다. 욕하고 서운해하고 화를 낸다는 것은 아직 기대가 남아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정말 마음이 떠난 사람은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떠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지지자들의 불만을 배신이나 공격으로만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는 제발 우리가 알던 방향으로 다시 돌아와 달라 는 호소도 분명히 섞여 있을 겁니다. 정치는 적을 얼마나 많이 끌어안았느냐만으로 성공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함께했던 사람의 손을 얼마나 소중하게 잡았느냐로도 평가받습니다. 저는 몇 달 뒤 그때 그래도 대통령이 지지자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방향을 수정했다, 그래서 다시 힘을 모을 수 있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아직은 그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계속 내부의 이견은 분열이라고 밀어내고 외부와 가까워지는 것만 통합이라고 부른다면 나중에는 대통령이 돌아오라고 손을 내밀어도 그 손을 잡아줄 사람이 얼마나 남아있을지 저는 그게 가장 걱정됩니다. 통합은 내 편을 없애고 상대편을 데려오는 일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자기 목소리를 가진 채 함께 가는 것. 그게 민주주의고 그게 진짜 통합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게 필요한 건 자신과 다른 목소리를 더 멀리 밀어내는 정치가 아니라 어쩌면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의 목소리를 다시 한번 듣는 정치인지도 모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이 더 많은 민주당원과 민주시민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영상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정중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